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나에게 찾아올까봐 가장 두려운 질환이란 주제였는데요. 응답 가운데 퇴행성 관절염이 무섭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그 수가 10.2% 정도로 암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퇴행성 관절염의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콜센터에서는요, 노년층이 두려워하는 퇴행성 관절염과 치료법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에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생방송 보시면서 혹시 무릎 통증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전화 상담, 무료 상담 열어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문찬웅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문찬웅입니다. 그동안 아프고 불편했던 무릎, 남들 다 가는 여행도 못 가시고 운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무릎만 전문했던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릎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찬웅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 관련된 다양한 고민 해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많은 관절 중에서도 역시나 가장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하면 역시 무릎 관절이 아닐까 합니다. 원장님, 대표적인 무릎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흔하게 만나고 가장 많이 만나는 병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 관절이 닳고 뼈가 틀어지면서 관절이 내려앉게 되는데요. 저런 상황이 되면 무릎을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아파지고 물이 차고 그리고 무릎을 다 펴고 오므리기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O다리나 X다리 같은 그런 무릎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오른쪽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나이가 젊은 분들도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스포츠 부상을 많이 당하다 보면은 관절 연골이 다치면서 벗겨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벗겨지게 되면 이런 관절염이 일찍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도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왼쪽처럼 다 망가지기 때문에 처음 시작 때부터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무릎 관절염이 시작됐어도 제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무척 많습니다.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많은 통증, 더 오랜 치료 기간도 필요할 텐데요. 이럴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원장님 궁금합니다. 우리가 무릎이 괜찮을 때는요, 등산을 가도 달리기를 해도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잘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점점 무릎이 닳고 좀씩 다쳐서 벗겨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보통 2기나 3기 정도 해당되는데요. 무릎이 이제 관절이 물이 차고 아파지면서 불편해집니다. 이런 단계를 치료를 받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관절이 다 닳아가지고 관절이 뼈만 남게 되고 이렇게 관절이 내려앉게 되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O다리 변형이 이렇게 생길 정도로 이제 심한 단계가 오게 되면 보통 4기를 얘기하는데요. 이 정도 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쉽게 붓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집안일도 참 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활동이 줄다 보면은 야외 활동 못하고 줄다 보면 다른 건강도 악화되거든요. 맞아요. 무릎만의 문제였지만 결국 나중에는 온몸의 건강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무릎이 불편해지고 아파지면 미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무릎이 불편하고 아파졌다 하면은 이미 뭔가가 문제가 생겼고 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빠르게 치료받으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 무릎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단계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됩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바로 막 수술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무릎 상태에 따라서 무릎 관절이 비교적 괜찮고요. 아직 좀 처음 아프기 시작한 거라면은 우리가 흔히 물리치료, 도수치료, 그리고 약물치료, 일반적인 주사치료나 재활치료를 통한 이런 보존 쪽 치료라는 걸 먼저 해보게 되고요. 충분한 보존 쪽 치료에도
좋아지지 않거나 아니면 무릎 관절이 이미 너무 안 좋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관절경 시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수술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이런 수술적 치료를 하기 전에 중간 단계로 줄기세포 치료나 자가연골세포 치료 또는 증식주사 같은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들이 많이 개발되어서요.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수술은 누구나 다 두렵죠.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더욱더 많이 걱정되고 두려우실 텐데요. 다양한 비수술 치료법들 나와 있으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수술 치료법들 가운데 주사 치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주사 치료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약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예전에 더 많이 썼던 주사죠. 뼈주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스테로이드라는 강력한 소염제를 주사해서 저희가 급성기에 물 차고 아팠던 거를 이제 빨리 효과를 보는 그런 주사가 있는데요. 이 주사는 사실 원인 해결보다는 증상만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좋은 약으로 오해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주사가 우리 연골 주사라고 하죠. 히알루론산을 무릎에 주사해서 완충 작용이나 윤활 작용을 해주는 그런 주사법이 있고요. 그리고 DNA 주사 또는 연어 주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PN 또는 PDRN 성분의 주사를 놔주는 그런 성분, 그런 주사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주사 치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직을 재생시키고 강화시키는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줄 수 있는 증식 주사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포의 증식 또 재생을 촉진해서 근본적인 통증 치료가 가능하게 한다는 이 증식 주사. 많은 분들이 치료 원리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또 구체적인 치료 간격도 궁금합니다. 예. 예, 증식 주사라는 건요. 저희가 이제 고농도 포도당을 기본으로 여러 가지 약물을 좀 섞어서 이제 사용해서 하는 치료인데요. 이 보통 조직이 다시 재생이 되고 강화가 되는 단계는 크게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처음에 주사를 맞고서는요, 한 3에서 7일 정도는 염증기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는 약간 아프고 부을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망가진 조직이 좀 제거가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서 증식 단계를 거치면서 새로운 조직이 우리가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재형성 단계를 거치면서 새로운 조직이 재배치되고 강화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손상된 조직이 재생이 되고 아팠던 거나 물이 차던 부분들이 다 호전되는 정상을 겪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단계가 단 한 번만으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염증 단계가 지나서 보통 한 1주에서 4주, 보통 한 4주 정도 보는데요. 4주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치료를 보통 시도하게 됩니다. 네. 보통 이런 시도를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치료 원리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원장님, 증식주사 치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예. 아까 말했던 그런 약제들을요, 우리가 손상된 인대나 힘줄 등에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 그 주사 부위 주위로 소위 말하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면역 반응이 오면서 여러 성장인자라든지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이 막 분비가 되면서 조직이 다시 재생이 되게 되고 네네. 다시 재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팠던 관절이 좋아지고요. 예, 기능도 회복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증식주사 치료 다양한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증식 주사를 하기 전에는 주사를 어디 부위에 해야 될지 좀 이제 정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 이제 MRI 검사라든지 관절경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부위를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시술이라든지 수술이 아니고요. 주사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짧은 시간에 하는 주사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절에 다 적용할 수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조직의 재생과 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오래가는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그 통증의 원인을 잡아줄 수 있는 증식주사 치료.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치료받고 잘 나으신 분 있을까 궁금하시죠? 저희가 구체적인 치료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63세 아버님 사례죠? 예. 네. 예.
63세 요즘 나이로는 한참이시죠. 예, 평소에도 등산 같은 거 많이 좋아하셨고요. 활동 많이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어느 날 좀 등산을 좀 무리하게 하고 나서 그동안 괜찮았던 무릎이 갑자기 물이 차고 아유. 예, 아프고 걷기도 힘들어져서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게 됐는데요. 여러 병원을 거치면서 검사도 많이 해보시고 많은 치료도 많이 받아보셨습니다. 근데 별 효과는 없었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술 전에 왼쪽 MRI를 보시면은 좀 화살표 부위에 보시면 무릎 관절에서 관절 연골을 보호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반월 연골판이라는 겁니다. 네네. 저 반월 연골판이 좀 찢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음. 보통 저 반월 연골판이 찢어지면은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예, 찢어진 부위도 그렇고 이거 이제 수술적 치료보다는 예, 주사 치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좀 하고 계셨고 오. 예, 증식 치료에 대한 그 효능이라든지 그 장단점을 잘 알고 계셔서 네. 일단 증식 치료 먼저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총 5회 주사 시행하셨고요. 5회 시행한 후에 다시 등산도 다닐 수 있게 됐고 아프고 부었던 무릎 다 좋아졌습니다. 네네. 나중에 MRI 검사로 다시 확인해 봤더니 예,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찢어졌던 부위가 예, 다시 치유가 되고 다시 붙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아, 이게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중식 주사만으로도 다시 치유가 됐던 아주 좋은 경과를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네, 그렇네요. 63세 아버님이셨습니다. 무릎 인대송사 반월 연골판이 손상이 돼서 이전 같으면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증식 주사 5회 치료로 아주 수술 예후, 치료 예후가 좋았던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방송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 많이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전화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오후 4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올해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만 66세예요. 66세. 아, 예. 어머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시고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셨는지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무릎이 무릎 어떻게 관절이- 불편하신가요? 무릎 관절이 심해서요. 예, 많이 휘고요, 옆으로. 아, 아이고. 휘었습니다. 예, 네, 오다리예요. 예, 예. 오른쪽이 더 심하고. 예, 한 2년 전에는 예. 많이 좀 그러면 붓고 물이 차고 물 빼고 주사 맞고 예, 그걸 예. 반복했어요. 예, 네. 근데 지금 수술을 해야 될까 어째야 될까 지금 엄청 갈등이 생겼어요. 고민하시고 계시군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전 거 말고요. 요즘 기준으로 이렇게 평지 걷는 거 좀 어떠세요? 네? 편편한 길 걸을 때 좀 어떠세요? 무릎이 아, 불편한 길 걸을 때도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예. 네. 이렇게 뭐 좀 밖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마음대로 못 하시고 그러신가요? 네네. 좀 예. 많이 서 있거나 그러면은 예. 불편해서 불편하고 자기 앉을 데 없나 하고 좀 앉고 싶고. 앉을 때부터 찾고요. 예. 네. 지금 뭐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네네. 예,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불편하세요? 네. 혹시 어머니 우리 혹시 그 정밀 검사도 한번 해보셨나요? 네, 엑스레이 찍었어요. 엑스레이만. 아이고, 엑스레이만 예, 찍으셨어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다리가 이제 O자 다리만 있는 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관절염 여부를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엑스레이 검사 소견이나 이제 그런 거 같이 종합해서 관절염 때문에 생긴 O자 다리인지를 먼저 보고 이제 우리 치료 방식을 정하는데요. 이제 O자 다리도 있고 아마 이제 엑스레이에서는 어느 정도 단계였는지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네네. 3기, 4기. 3기, 4기까지는 아니고 3기. 예. 한쪽 3기, 한쪽 4기. 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치료 옵션이 있는데 아마 이제 보존 쪽 치료는 아마 충분히 좀 해보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다음 단계 치료가 이제 크게 큰 수술 하시는 거랑 이런 좀 작은 비수술도 하는 거, 시술하는 거 이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어느 단계에 적당한지를 좀 확인을 좀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엑스레이만으로는요. 예전에는 엑스레이만 검사하고서 바로 그냥 인공관절하고 막 했었는데
이제는 좀 정밀 검사를 한번 하시면은 다른 치료를 좀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저 정밀 검사 한번 안 해보셨으면 꼭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런 검사가 가능한 좀 이제 전문 병원들, 관절 전문 병원을 좀 찾으셔가지고 MRI 검사하는 걸 좀 한 번 더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무릎을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하고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치료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나한테 맞는지, 그다음에 증식 주사가 괜찮은지,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관절경을 해서 될지,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지, 또는 절골술까지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서요. 어느 게 지금 해당하는 게 좋을지 한번 먼저 상의를 충분히 해보시고, 그리고 수술 해야 될지, 뭐 시술만으로 가능할지, 주사라도 가능할지 이런 거를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선생님, 예. 저희 수술하게 되면은 로봇으로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반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인공관절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일단은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먼저 좀 결정을 하시는 게 먼저 순서고요. 그 로봇 수술을 하면 더 좋다. 사실 그거에 대한 거는 아직 왈가왈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인공관절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런 옵션에 대해서는 또 그 담당하는 전문의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어머니 다양하게 뭐 약도 드셔보시고 물리치료며 주사도 맞아보셨는데 여전히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정밀 검사를 좀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3기, 4기여도요, 꼭 외과적 수술이 아니라 비수술 치료법들이 많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